자, 22번입니다. 자,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게 좋은 문제입니다. 해양경찰 문제인데 아주 좋은 문제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전자통신금융 사기, 보이스피싱이죠. 이를 계획한 갑이 순진해 보이는 을에게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 인출 카드를 주면 50만 주겠다고 하자 이 을이 갑이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 생각으로 자신의 계좌번호 현금 인출 카드를 건네주었다는 거죠. 자, 갑의 계획대로 기망당한 다수의 피해자들은 현금을 을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때 요 을은 자신이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갑의 승낙 없이 위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죠? 자, 갑니다. 자, 을이 누군가요? 을이 이제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잖아요. 갑에 대하여 횡령죄가 된다. 갑에 대하여도 갑은 사기죄를 범한 자잖아요. 보이스피싱을 범한 자. 횡령죄가 됩니까? 법이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을은 갑에 대하여 횡령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 대해서 횡령죄가 될 여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다 복습했죠. 알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기 3번에 나옵니다. 을은 알았기 때문에 방조죄가 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기 때문에 라는 것도 배웠고, 자, 을은 사기 방조죄 외에 작물 취득죄도 되느냐? 사기 방조죄는 되죠. 알았기 때문에 방조죄는 되지만 요 500만 원을 인출한 것이 작물입니까? 작물이 아니죠. 이건 자기 통장이잖아. 자기 통장에 들어온 돈을 권한 있는 자인 을이 인출하였기 때문에 이 돈은 절도로 인해서 사기로 인해서 취득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물건은 작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작물이 안 되기 때문에 취득죄가 되지 않아요. 4번 을이 사기죄의 방조가 아니라면 그 말은 뭐다? 이걸 몰랐다는 거지. 모른 상태에서 계좌번호 등을 준 겁니다. 자, 그럴 때에는 요 2번과는 다르게 피해자들에 대한 횡령죄는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우리 다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23번 갑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농지보존 부담금 어떤 건지 알죠? 침해 행정 영역에서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할지라도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을 겁니다. 그쵸? 앞에서. 자, 종업원 겁을 먹은 종업원으로부터 주류를 공짜로 제공받았죠? 자, 그랬을 때 위 종업원은 주류에 대한 처분권이 있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공갈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채권 양도 담보 계약 이거 자신 채무라 그랬죠? 그래서 타인 사무 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다. 동그라미.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처분권 획득을 말하게 되는 것인데 보수를 받고 해준다는 것은 취득이 아니죠. 보수를 받고 다시 건네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은 아니고 보관죄만 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자, 24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자, 정답은 5번. 자, 기억번입니다. 수분양권 공부 많이 했죠? 자, 수분양권은 자신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처벌한다 할지라도 형법상 배임죄, 즉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동그라미. 자, 지입계약입니다. 자, 지입계약 체결을 했는데 지입회사에게 그 소유권, 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령 사업자로서 무슨 사무 대행을 위임한 경우에 이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타인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다. 맞죠? 자, 그런 판례 조심하라 그랬죠? 뭐지?
할부금 납부하기 전에는 타인 사무처리자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기는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원칙대로 차주 운영자는 회사 운영자는 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 사무처리자가 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가법상의 징역형에는 절도의 습벽이 인정되어 329조부터 331조는 절도 제2조문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형법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냥 그렇게 받으시고요. 동그라미. 타인의 토지 소유권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기소송의 제1심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면 판결이 확정되면 기수가 됩니다. 기수가 되고 비록 그 후에 즉 기수가 된 이후에 나중에 항소심에서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그건 기수 이후 문제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미 기수가 되어 기수가 이른 소송사기죄 성립에는 어떤 영향도 없다. 맞죠? 여기서 판결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1심 판결을 말합니다. 대법원까지 가야 대법원에서 확정돼야 기수가 되는 게 아니라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그냥 기수 처리해 줍니다. 자, 상관모욕죄에서 요 분대장 있죠? 분대장하고 분대원 사이에 있어서도 요 분대장이 상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쫄병이 밑에 있는 짝대기 한두 개가 뭐 상병이나 병장을 여러 명 앞에서 공연하게 모욕했다면 상관모욕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모두 병이어도 본죄가 될 수 있다. 동그라미. 여기도 동그라미. 자, 됐네요. 자, 25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답은 3번. 1번 가죠. 자, 사기죄에서 외관상 재물 교부에 해당하는 얘기가 있었으나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된다면 그건 처분행위가 없는 거죠. 그렇죠? 즉 피해자의 지배를 떠나야 됩니다. 그 재물이 피해자의 지배를 떠나서 범인에게 가거나 제3자에게 가거나 할 때 처분행위가 있는 것이지 아직 피해자의 지배 하에 있다면 그것은 처분행위가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자, 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회사라 할지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과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자,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큰 손실을 입게 하게 만들겠다라고 할 때 그래서 돈을 뜯어가잖아요. 그러면 공갈죄가 됩니다. 동그라미. 자, 조직원 을에게 자기 명의 계좌 통장을 양도를 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이 범행하여 그 계좌에 송금된 피해 금액을 임의로 인출했다. 누가요? 갑이. 자기 통장에 들어온 돈을 인출했다고요. 그럴 때 을에 대하여 을이 누구지? 조직원이죠. 조직원. 이 조직원 을에 대하여 횡령이 된다 안 된다 했습니다. 보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자, 리을번. 공무원이 임무위배하는 행위로서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게 손해를 끼쳤잖아요. 이것도 배임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도 배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자, 26번. 바르게 된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기업번도 많이 풀었을 거예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갑에게 자동차를 증여했다. 그럼 소유권 넘어갔죠? 그리고 요 갑이 이제 자동차를 운행해 왔다는 거죠. 그러면 점유자도 갑이고 소유자도 갑인 겁니다. 근데 이 남자가 이를 가져갔을 때에는 절도죄가 됩니다. 동그라미. 자, 범인이 일단 체포되었는데 아직 신병 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자, 이 체포 상태를 면하기 위하여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할 때 이것도 절도의 기회에 폭행하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강도상해죄, 정확히 말씀드리면 준강도상해죄가 되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자, 피고인이 부동산에 대하여 갑과 이 신탁금지 약정을 체결하는데 그 사실을 A은행에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대출을 받았다는 거죠. 그걸 알려줄 필요가 있나요? 어? 물어보면 또 모를까? 물어봐도 뭐 꼭 사실대로 이실직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은행이면 은행 계좌에다 뜨지 않나? 은행 컴퓨터에 보면 다른 은행에 있는 이 사람이 얼마 대출 받았고 이런 거 다 뜨지 않나요? 알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대출 받은 것이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 이것만 갖고서는 사기죄가 안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해설 가볼게요. 해설 가보시면 이런 말 나옵니다. 법률상 어떤 지위에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사유까지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다른 곳에서 대출받은 것을 신탁받은 사정이 있는 것을 굳이 을은행에 알릴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그걸 알리지 않아야 하였다 하여 기망은 아니다, 즉 사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물어보면 답변하면 되죠. 근데 그걸 물어보지도 않아. 그럼 내가 뭐 시시콜콜하게 이것저것 다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 측면에서 이 판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공급을 한 사실이 없어요. 자, 그런데 B 회사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였다. 그리고 나서 소송을 취하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착수입니다. 착수. 근데 중간에 취하해버리기 때문에 뭐 1심 판결 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럼 사기죄 미수가 되는 거죠. 착수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고요. 갑을이 공모하여 갑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 접근 매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통장 아니면 카드겠죠. 이것을 보이스피싱 조직원 병에게 양도한다. 우리 많이 봤지 앞에서도. 그래서 이 갑 명의로 된 뭐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하였고, 그래서 이 병이란 피해자가 병에게 속아서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요 갑과 을이 이 돈, 자기 통장에 들어온 돈을 인출하게 되죠. 그쵸? 자, 그랬을 때 갑과 을에게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인 이건 누구지? 병이네요. 범인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된다. 횡령죄 안 된다니까요. 보호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범인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되지 않고 사기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건 다 앞에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27번) 정답은 4번입니다. 또 나왔다. 수십 번 나오네요. 이거 앞에서 엄청나게 많이 했고 여기서도 많이 했는데 뭐 계속 나옵니다. 자꾸 응용되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갑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이스피싱에게 그 예금 계좌를 양도를 해줍니다. 이때 피해자가 속아서 갑이 계좌를 송금을 하였는데 그러면 기수가 되지. 기수. 사기죄 기수. 갑이 송금된 피해금의 일부를 별도로 마련된 접근 매체, 뭐 카드겠지. 임의로 인출하였다면 갑에게는 사기 방조죄가 되지는 않지만, 그쵸? 고의가 없으니까. 그쵸? 을이 누구라 했지? 이 친구죠. 조직원 을에 대해서 횡령죄 된다? 안 된다니까요. 보호 가치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 X. 자, 또 나왔네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을 명의로 차 한 대를 뽑았다 이거죠. 그 차를 대포차로 매각시켰다. 근데 을에게는 이제 을이 이 사람이지. 을에게는 고의가 없어서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면 갑에게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느냐? 안 된다니까요. 이 사람이 죄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갑에게 죄가 돼요? 고의가 없기 때문에. 즉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담해서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가 있지만, 근데 정범 자체가 고의가 없다고 하면 비신분자는 그 범죄가 안 되는 사람에게 가담했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행사 방해죄가 안 되는 거죠. 자, 디귿번. 새로운 예금 계좌를 개설해서 그 새로운 예금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자, 그럴 때 번제가 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읽어볼까요? 예금 계좌가 압류된 근로자 갑은 장차 지급받게 될 급여가 기존에 압류된 예금 계좌로 입금될 경우에, 그치?
그 급여 사용할 수 없죠. 들어오는 순간 빠지니까요.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새로운 예금 계좌를 틉니다. 그래서 그 계좌를 통해서 돈을 받았는데 이것은 강제집행면탈죄가 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지.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를 통해서 돈을 수령한 것은 이것은 본죄가 되지 않는다. 자, 중요한 판례니까 알아두세요. 별표 치시고. 자, 리을입니다. 자, 집 차주 나왔네요. 자, 차주와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네요. 그래서 보관하다가 갑에게, 갑이 누구야? 차주느리고요. 갑에게 차량의 보관을 위임하였는데 갑이란 사람이 그 차량을 임의로 처분했다 할 때 갑에게 횡령죄가 될 수 있을까? 되죠. 이건 집 차주 을이 처분해도 횡령죄가 되고 그 사람으로부터 또다시 위임된 갑이 처분해도 횡령이 되는 겁니다. 이건 횡령죄 할 때 다 했어요. 틀렸습니다. 28번.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사법시험 문제인데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자, 비상장법인 대표이사가 현저히 낮은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한 전환사채를 지분 비율에 따라 인수할 기회를 주주들에게 주었다는 거지. 근데 기회 주었어요. 기회를.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니까. 근데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하자 그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동일한 발행 조건으로 하여 배정 발행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배임죄가 됩니까? 배임죄가 안 된다는 거죠.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에게 유입되는 자금 규모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회사에게는 입금되는 금액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게는 손해가 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배임죄가 안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색깔 칠해두시고 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적어드릴까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회사에 유입되는 자금 규모에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다 이거지. 동일하기 때문에. 자, 다음 봅니다. A조합의 대출을 업무 담당자 갑이 A조합의 처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처명의로 대출을 받습니다. 자,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A 토지에 설정된 A조합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했다는 거죠. 이 말소가 뭐야? 이 말소를 해버리니까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A조합에 손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근데 이 등기는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업무상 배임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X. 자, 3번. 허위로 공시채고 신청을 하였다면 착수가 있고요. 재건 판결이 확정되면 기수가 됩니다. 이 기본 강의 때 했어요. 소송사기죄. 문제집에서는 안 하고 기본 강의 때 설명했다고요. 이때가 착수, 이때가 기수. 자, 그 수표를 갈취하여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사기죄 된다니까요. X. 자,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거 자기 사무라 그랬죠? 그치? 자기 소유이라고 했지? 채무자가 동산을 양도담보로 점유하고 점유개정 방식으로 여전히 내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 거라니까. 내 거. 변제기 전까지는 내 거라니까. 그 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 할지라도 내가 내 걸 처분하는 것인데 따라서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A 신협조합장, 조합이사장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A에게 매도하여 유동성의 장애를 발생시킵니다. 즉 자신의 부동산을 A에게 매도하여 장애를 발생시키는데 장애를 발생시키면 그 장애는 어떤 장애인지 잘 모르겠지만 A에게는 당연히 장애가 일어났기 때문에 손해가 났겠죠. 그래서 배임죄가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어떤 장애인지 볼까요? 쫙쭉 내려가시면 이런 장애네요. 현저히 초과하는 액수의 건물을 매입했다.
그래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거죠. 초과하는 액수다 보니 이게 장애라는 거야, 장애. 그래서 배임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3제 파트를 모두 마칩니다.